재혼 1년 만에 거지돼서 쫓겨난 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23년 서울 강남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60대 여성이 재산 50억 재력가와 재혼했는데요. 딱 1년 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건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더 끔찍한 건 이게 완벽하게 합법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재혼 시장엔 합법적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그들이 노리는 건 딱 하나, 연금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 TV에서 절대 안 다룹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2세 여성 은수 씨입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공무원 유족연금 매달 150만 원 받고 있었어요. 시골에 전원주택 한 채와 예금 1억 정도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출가해서 잘 살고 있었고요. 은수 씨는 혼자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 김철호 씨 65세였어요. 10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건물 3채에 아파트 5채를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순자산만 50억이었어요. 김철호 씨는 은수 씨에게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은수 씨,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삽시다. 당신 연금 150만 원은 그냥 용돈으로 쓰세요. 생활비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교제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철호 씨가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은수 씨,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것만 작성해 둡시다. 제목은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였어요. 혼인 전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이혼 시 서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은수 씨 재산은 총 4억, 김철호 씨 재산은 총 50억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은수 씨는 전체의 겨우 7%밖에 안 돼요. 이 합의서를 쓰는 순간 50억의 93%는 영원히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김철호 씨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수 씨, 우린 사랑으로 만난 거잖아요. 돈 문제로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은수 씨 딸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은수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노년의 재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법적 보호장치 없는 사랑은 무방비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은수 씨는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고 2022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딱 한 달 후 김철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은수 씨, 사실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은수 씨는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 사업하느라 나가 있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한국에 들어온대요. 당분간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아들 김민수 38세는 대학 중퇴에 20대 내내 사업 실패만 반복했고요. 아버지 돈으로 3번 창업했다가 전부 말아먹었어요. 날린 돈만 10억이었습니다. 현재는 무직의 미혼이었죠. 이런 아들을 왜 숨겼겠어요. 은수 씨가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테니까요. 김민수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은수 씨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 사람 식사를 준비하고 민수는 11시에 일어나서 밥을 다시 데워달라고 해요. 낮이면 거실을 차지하고 게임하면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민수는 째려보며 대답해요.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인데요. 저녁이면 민수 친구들이 와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떠들어댔어요. 결혼 6개월째 되던 날 은수 씨는 우연히 서류를 발견합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김철호 씨가 아파트 2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더라고요. 시가로 약 20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절세 목적이에요.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증여로 재산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은수 씨가 상속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게 혼인신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8개월째 되던 날 김철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 진단은 췌장암 사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은수 씨는 남편과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집 명의도 제 앞으로 넘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철호 씨가 대답합니다. 그래야지. 그 여자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민수가 다시 묻습니다. 근데 아버지 진작 암 걸린 거 알고 계셨으면서 왜 재혼하신 거예요? 김철호 씨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누가 나 돌봐줄 것 같아? 집에서 요양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 간병비 아끼려고 데려온 거지. 착하게 생겨서 이용하기 딱 좋더라고. 은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무료 간병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은수 씨는 집을 나왔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김철호 씨가 비웃으며 말해요. 이혼 좋아. 근데 재산 분할은 없어. 당신도 합의서에 사인했잖아. 위자료도 받을 수 없어.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바람핀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김철호 씨 말이 맞았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는 유효했고 단순히 속았다는 건 법적 사유가 아니거든요. 은수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 절차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전원주택이 담보대출에 잡혀 있었어요. 대출 금액은 무려 2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철호 씨가 세무 문제 때문에 서류에 사인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담보대출 동의서였던 겁니다. 김철호 씨는 은수 씨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려서 아들한테 줘버렸어요. 이제 은수 씨는 이혼도 했고 남편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고 자기 집마저 담보대출에 묶여서 2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딱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비슷한 사례를 더 소개할게요. 63세 수경 씨는 교직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았어요. 재혼한 남편이 제안합니다. 당신 연금으로 생활하고 내 월급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자. 5년 후 수경 씨 연금으로 쓴 돈은 1억 2천만 원. 남편이 저축했다는 돈은 0원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전부 전처 자식들한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하려 하니 남편이 말합니다. 다 당신 연금으로 쓴 거잖아. 내 돈은 내가 내 자식들 준 건데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또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65세 경숙 씨는 재혼 후 남편과 남편 자녀들까지 전부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어요. 3년 동안 가족 4명의 보험료를 대신 낸 건데 이혼 후 그 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아니니까요. 제가 가족법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가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네, 유효합니다.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으면 법원도 인정합니다. 4억대 50억 정도면 양쪽 다 재산이 있으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노년층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나요?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생활비 부담 비율 명시하고 자녀 관련 비용 부담도 명시하고 일정 기간 이상 혼인하면 최소 재산 분할 보장받고 배우자 사망 시 거주권도 보장받고 증여할 때는 배우자 동의 조항도 넣으세요. 2021년 서울가정법원 판례가 있어요. 70대 여성이 재혼 3년 만에 이혼했는데 재산 분할은 0원 받았지만 위자료는 받았어요. 남편이 혼인 중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됐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급하게 혼인신고하자고 합니다.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혼인신고하자고 하면 99%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둘째,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립니다. 우리 사랑으로 만났는데 돈 얘기는 왜 해? 이런 말하는 사람 100% 의심하세요. 셋째, 자녀를 안 보여줍니다. 자녀가 반대해서 못 보여주는 겁니다. 넷째, 혼전 계약서 제안하면 싫어합니다. 그렇게 날 못 믿어. 이렇게 감정 호소하면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다섯째, 본인 집에 초대 안 합니다. 집에 뭔가 숨기고 있어요. 여섯째, 내 재산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와? 집은 얼마짜리야? 이런 질문 계속하면 조심하세요. 일곱째, 연락이 불규칙합니다. 낮에는 연락 안 되고 밤에만 연락 오면 이중생활 중일 수 있어요. 여러분께 3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외로움과 사랑을 구별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진통제일 뿐입니다. 진통제는 효과 끝나면 더 아파요. 둘째, 연금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월 150만 원이 있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요. 누구한테도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그 돈 없으면 자식들 눈치 보고 재혼한 배우자한테 구걸해야 해요. 셋째, 혼자 사는 게 두렵다면 대안을 찾으세요. 실버타운도 있고 공유주택도 있고 취미 동호회나 자원봉사도 있잖아요. 외로움 해결할 방법은 재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재혼은 외로움을 고통으로 바꿔버려요. 처음 소개드렸던 은수 씨의 근황을 전해드릴게요. 이혼 후 딸네 집에서 6개월 살다가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집은 대출 갚느라 처분했고 연금 15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 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은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외로움이 무서워서 재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걸 알아요. 바로 후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외롭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사는 건 지옥이에요. 외로움은 취미로 이겨낼 수 있지만 잘못된 재혼은 평생 당신을 괴롭힙니다. 제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